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부세법에서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단독명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역차별 해소에 여야가 합의했고 정부가 대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그동안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부부 공동명의자에는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의 기본공제가 있었는데 9억 원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 12월이겠죠.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요.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분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은 해당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고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내든지 아니면 9억 원만 공제가 되고 세액공제, 그러니까 60세 이상 그리고 만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독명의자 입장에서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유리한 쪽에 한 가지를 선택 가능한데 단독명의자는 부부 공동명의자와 같이 12억 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역차별 논란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공시가격 20억 원이라고 한다면 부부가 각각 5대5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1번과 2번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요. 그동안의 계산 방법은 남편 10억에서 6억을 뺀 4억, 부인 10억에서 6억을 뺀 4억에 대한 이 과표에 각각 4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납부했었죠. 그리고 대표 명의자 단독으로 한다면 20억 원에서 9억을 뺀 이 11억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추가로 고령자와 장기 보유에 해당이 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 중에 계산을 해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을 만약에 선택한다면 대표 명의자 한 명만 납부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한번 보면요. 내년도 세액공제는 이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면 20%, 그리고 65세에서 70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이면 40%의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20%부터 최대 50%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최대 80%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이 세액공제를 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도 단독명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 공시가격이 20억 원이고 그리고 65세, 11년째 보유하고 있고 1세대 1주택자이고요. 그리고 이 공시가격은 연 10%씩 인상한다고 가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농어촌 특별세를 모두 포함하는 계산입니다. 여기에 이 보시는 거는 종부세만이 아니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올해는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914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1066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1288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올해는 920만 원, 내년에는 123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 단독 명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170만 원 정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2022년도에는 단독 명의가 이 공동 명의로 했을 때보다 무려 222만 원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명의를 선택해야 되겠죠. 부부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를 선택했을 때 매년 그 차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세 이상, 10년 이상 이런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 단독 명의 선택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55세이고 나머지 가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럴 때 과연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볼까요? 올해는 1037만 원이고 내년에는 1390만 원, 2022년도에는 1751만 원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올해는 920만 원, 내년도에는 1236만 원, 아직도 부부 공동명의가 154만 원이나 작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1510만 원, 241만 원이나 적습니다. 이런 세금 계산이 나오는 이유는 장기보유 공제보다 공동명의를 했을 때는 과세 표준이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독명의 선택이 오히려 불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60세 미만이고 15년 이상 보유했다면, 그러니까 이 보유기간과는 전혀 상관없이 60세 미만이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60세 이상 장기 보유자를 위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종부세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일이 그리고 매년 종부세가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일 때 각각 얼마로 종부세가 계산이 되는지를 매년 계산해보고 선택해야 수백만 원의 절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단독명의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다 같은 1세대 1주택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누구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누구는 선택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명의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단독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죠. 그리고 증여취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불평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독명의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단독명의자에게도 기본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